네, 8월 11일 목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할 영민한 투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증시 CPI 발표 이후에 오랜만에 또 빨갛게 물들었는데 네. 그동안 좀 시장을 괴롭힌 악재가 조금은 해소된 느낌인데 그렇죠. 너무 또 긍정론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뭔가 좀 불안한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시나요? 아니 사실 이제 7월 물가가 조금 둔화될 거다라는 건 이미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네, 어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대감 때문에 7월 달에 시장이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이 좀 들어온 거고요. 실제로 오늘 우리 국내 증시가 뭐 미국 시장이 이제 반등이 들어온 것보다는 약간 이제 좀 상승폭 자체가 이제 좀 둔화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방금 지연 아나운서께서 얘기해 줬던 것처럼 너무 또 시장이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좀 있는데 어쨌든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건 뭐 이미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좀 주지시켜 드렸던 것처럼 오늘 CPI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된 건 분명한 거죠. 오늘 나온 수치에 대한 거 뭐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오전장에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8.5%포인트 정도 예상을 이제 예상치보다 조금 하회하는 정도 수준으로 이제 발표가 좀 됐잖아요. 이게 네. 이제 지난 5월 달보다도 조금 낮은 수준이고 지난 6월 달보다는 한 0.6%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물가 상승이 이제 좀 둔화됐다라는 게 확인은 좀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또 연결이 좀 되냐면 9월 달 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할 거냐 말 거냐.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지표가 너무 또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다 보니까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또 상당히 좀 높아졌었는데 오늘 CPI 지표가 발표되자마자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30%대로 떨어졌거든요.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 이제 호재성 이슈로 좀 작용을 했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오늘 1% 넘는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지금 2,500을 확실히 강하게 지금 뚫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830포인트 안착 시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제 저점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오늘 특히나 옵션 만기일인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잠깐 매도로 전환했던 외국인들이 오늘 다시 상당히 강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1시간도 안 돼서 선물 시장에서 한 7천억 정도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어요. 지금은 거의 8천억, 9천억 가까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장 막판까지 외국인들의 어떤 강력한 순매수 속에서 우리 시장은 탄탄하게 지금 상방 흐름을 계속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저점 매수세가 지금 유입되고 있는 시장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후장에 남은 오후장 어떻게 대비를 해봐야 될까요? 저는 오후장 한 줄평으로 남겨주시면요. 맞습니다. 오늘 이제 한 줄평 오후장 이제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은 좀 이게 좀 추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딱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탐욕과 공포는 동전의 양면이다. 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아니 지금 아직도 시장이 빠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좀 답답한 게 아니 지금 이미 시장이 지금 한 달이 넘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왜 자꾸 시장이 빠지는 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냥 수급적인 요소 때문이라고 많이 설명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좀 여러분들께 꼭 좀 주식시켜 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네. 아니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건 보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도 확인해야 된다. 뭐도 확인해야 된다. 그럼 그거 다 확인하고 나서 도대체 언제 주식을 사겠냐 이 얘기거든요. 늦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결국은 주식 투자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안고 하는 거고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만 또 그에 따른 수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모든 변수들을 다 확인하고 나서 그제서 주식 투자를 할 거면은 그냥 은행 가서 예금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직접 투자를 왜 합니까? 그냥 펀드 가입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결국 이제 주식시장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시장을 예측하고 분석하고 대응하면서 수익의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고 원고도 열심히 쓰는 거고 종목도 열심히 분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모든 걸 다 확인하고 나서 그때 투자할 거면은 진짜 예금 투자 그냥 하는 게 낫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직도 이제 시장의 하락을 걱정하는 건 사실 공포를 파는 그냥 장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6월 달에 시장이 정말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6월 달 시장이 빠질 때 딱 2주 만에 코스닥 지수가 20% 폭락했거든요. 근데 빠질 때는 지금 2주 동안 빠졌지만 상승하는 거는 지금 5주째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수 레벨은 그 당시 6월 달에 빠졌던 걸 다 만회하지 못했지만 상승하는 기간이 이렇게 지금 길어진다는 얘기는 그 속에서 정말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나타내고 단기 테마성 이슈가 또 부각되고 시세를 강하게 분출하는 종목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도 사실 그런 흐름들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7월 CPI는 어느 정도 좀 둔화가 됐으니까 이제 8월 달 것도 확인해야 된다. 또 이번 달에 뭐 잭슨홀 미팅이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해야 된다. 다음 달 고용 지표도 확인해야 된다. 그럼 다음 달에 또 FOMC도 확인해야 된다. 확인할 게 끝이 없어요. 그럼 연말까지 그냥 크리스마스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 그걸 다 확인하고 나서 주식 투자하면 그다음 그동안의 수익의 기회는 그럼 다 놓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자꾸 쓸데없는 고민들 하지 마시고 그냥 그때 시장 트렌드를 주도하는 핵심적인 종목을 잘 사서 수익을 챙기면 그만인 거거든요. 사실 네. 우리 주식 투자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운 거지만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좀 단순화시켜서 지금은 그야말로 계속 종목 장세다. 저는 9월까지는 이런 시장의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걸 지난 7월 달부터 강조를 좀 많이 해드렸었기 때문에 결국은 종목이 어떤 트렌드로 어떤 시세를 만들어내는지에 집중을 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된다. 괜히 어려운 시장의 방향성 가지고 오르네 빠지네 그거 맞춘다고 누가 상 주는 거 아니거든요.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말씀.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6월 달에 공포에 짓눌렸던 시장이 이제 탐욕이 조금 불타오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뭐 과열 양상을 띠는 것도 아니거든요. 중간중간마다 기술적인 조정을 거치면서 속도 조절도 잘 해가면서 지금 시장이 아주 완만하게 5일선 이격 자체가 지금 벌어지질 않고 있잖아요.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자체가 이격이 거의 없이 지금 아주 완만한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매매하기 좋은 시장도 또 없다라는 점을 말씀 좀 드리면서 탐욕과 공포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제는 조금 탐욕을 부려도 되는 시점이다. 이런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탈 관리를 받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우리 혜연이님께서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다고 그래서 7월에 많이 못 사는 게 아쉬워요라고 네, 이렇게 댓글을 그러니까요. 남겨주셨습니다. 더 이상 네. 하락에 대한 공포보다는 워낙에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종목에 좀 집중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영민 매니저께서 편입해 주셨던 종목들 한번 리뷰해 볼 텐데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BHI 오늘 원전주도 여전히 상승세 나타나면서 지금도 8%대 상승세가 나타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제가 이틀 전에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풍력, 태양광만 인플레이션 감축 수혜주가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원전이 더 수혜주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네. BHI를 어제도 제가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오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중에 지금 8%가 넘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목표가 8,500원을 오늘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면서 지금 원전 관련된 종목들 중에 이렇게 이제 신고가를 뽑으려고 하는 종목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오전에. 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한전 KPS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요거 약간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오늘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데 한전 KPS처럼 약간 좀 무거운 종목들은 오늘 조금 소외되는 상황이고 한신기계라든지 보성파워텍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가벼운 스타일의 종목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한전 KPS도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께 원전 관련된 후속주로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어가지만 자리는 지금 너무 좋다. 한전기술이라든지 한전 KPS 같은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우진이라는 종목도 지금 차트를 아주 이쁘게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이슈가 지금 끊이질 않고 있잖아요. 어저께는 또 빈쌀만 왕세자가 한국에 방한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거 또 네옴시티에 원자력 발전하면 우리나라 또 수주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이제 좀 반영이 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기대에 불과한 거지만 원래 이런 테마성 종목들은 그런 기대감을 선반영시키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 저는 당분간은 뭐 지금 태양광 풍력도 워낙 강하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정책적인 이슈와 또 조만간에 이제 발표될 어떤 수주 모멘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훨씬 더 좀 강한 시세를 낼 수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면서 후속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 오늘 제가 원킬 종목으로 또다시 원전 관련된 종목 어제 제가 한전 KPS 조금 무거운 종목이 오늘은 약간 좀 무겁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잠시 후에 공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원전주도 주목해 보시고요. 잠시 후에 오늘 영민 매니저가 준비해 오신 원전 원샷 원킬 종목은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한 가지 종목 리뷰 더 해보도록 네. 할 텐데 코스모 화학이 급등한 이후에도 오늘 좀 쉬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그렇죠. 있어요.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은 오늘 좀 쉬는구나.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에코프로, BM, LNF 이런 종목들이 조금 이제 쉬는 타이밍이 좀 있었는데 네. 지금은 또 12시 넘어가면서부터
플러스 전환하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이제 전해액 관련된 종목들, 동아기업 같은 종목들이 또 플러스 전환했고, 첨보 같은 종목들도 플러스 전환했고, 특히나 또 2차전지 소재 쪽은 아니지만 오늘은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잖아요. 맞아요. 두산 퓨어셀, 제가 여러분들께 뭐 S퓨어셀 이런 종목들도 이제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S퓨어셀, 두산 퓨어셀, 효성중공업, 그리고 상하프론테크, 일진 하이솔루스 이런 수소 차와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순환매가 좀 전개가 되고 있다. 아까 제가 시황에 대해서 짚어드렸던 것처럼 수소는 언제 움직이나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 드디어 움직이잖아요. 지금이 딱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하셔야지 시장의 방향성은 제발 좀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말자.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어저께 이 코스모 화학을 수익 실현하고 좀 옮겨볼까 이런 질문을 제가 방송 중에도 이제 받았던 것 같은데 네네. 코스모 화학은 22,000원에서 23,000원 정도 사이에서 절반 정도 익절하는 전략 말씀드렸거든요. 자, 이제 남아있는 건 장비단의 종목들이다. 소재, 이제 수소까지 움직였으니까 2차전지 제조장비, 전극공정이라든지 후공정 이런 제조장비를 만드는 기업들도 분명히 좀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어제 말씀드렸던 PNT라든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조금 다시 주목받고 있는 원준이라든지 코인테크 이런 종목들이 또 장비단의 이제 수혜주들이기 때문에 이제 소재 종목들, 수소 관련된 종목들 다 움직였으니까 이제 다음 차례는 2차전지 제조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이다.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모 화학까지 종목 리뷰 들어봤고요. 그럼 우리가 오후장에서 주목해봐야 될 원시와 원K 종목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원전주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요? 네, 첫 번째 종목 7,460원에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가총액이 조금 작은 소형주 중에 하나고요. 상당히 좀 가볍고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원전 관련된 수혜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자력 발전 시설이나 방사성 폐기물을 관리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이 회사가 하는 게 항공기의 주요 부품들까지도 생산을 하고 있어요. 왜 제가 이 회사를 이제 주목하는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지금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거의 다 실적이 안 좋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작년에 어마어마한 적자였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탈원전 정책이 이제 정부의 주요 정책이었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수익성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은 작년에만 무려 영업이익이 100억이 넘게 나왔고 올해는 작년보다도 훨씬 더 실적이 좀 잘 나올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이제 신고리 오리콕이 다시 재가동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방사성 폐기물 이제 처리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당연히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그리고 가장 좀 중요한 게 제가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국내의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해외 수주 모멘텀에 대한 걸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네, 맞아요. 이집트에 대한 수주라든지 그리고 동유럽 쪽에 이제 수주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오르비텍이라는 기업이 우리나라가 2016년에 UAE 바라카 대규모 원전 수주 당시에 바로 이 오르비텍이 방사성 관리 용역을 수주한 레퍼런스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집트 쪽이라든지 동유럽 쪽에서 추가적인 원전 수주를 했을 때 바로 오르비텍도 해외 진출, 해외 수주 이제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특히 이 방사성 폐기물 관리하는 쪽에서는 가장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항공, 우리나라 요즘에 이제 항공이라든지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좋잖아요. 바로 이 오르비텍이 또 주요 고객사가 바로 보잉이라는 회사예요. 요즘에 이 보잉도 추가적인 이제 항공기 발주를 많이 하는 게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제 엔데믹으로 전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여객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항공사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대한항공이라든지 미국의 아메리칸 에어라인 뭐 이런 항공사들이 계속해서 여객 항공기 발주를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보잉과 같은 이런 이제 항공사들, 비행기를 제작하는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비행기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항공기 부품에 대한 실적도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원전과 항공 부품 이 두 가지 날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오르비텍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7,460원 현재가로 편입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8,7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고 손절 가격은 6,700원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원전주 중에서 해외 수주 모멘텀과 함께 또 실적까지 돋보이는 종목으로 오르비텍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두 번째 종목은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번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주 찾기가 핫해요. 핵심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켠에 조금 잊고 있었던 게
앞으로 해도 우영우, 뒤로 해도 우영우. 컨텐츠 종목들 컨텐츠요? 조금 까먹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잊혀지고 있는 컨텐츠 종목들 중에 후속주로 좀 강하게 좀 급등할 수 있는 종목 하나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3,970원에 삼화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업력이 좀 오래된 컨텐츠 기업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30년 동안에 무려 110편이 넘는 드라마를 제작한 회사예요. 어마어마한 회사거든요. 최근에 이제 드라마, 영화들이 이제 뭐 차기작, 뭐 흥행작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면서 주목을 이제 받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 삼화 네트워크스도 올해 가장 기대되는 작품 중에 하나가 HBO 쪽으로 이제 수출하는 멘탈리스트라는 드라마. 이게 이미 미국 CBS에서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이제 드라마인데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역수출하는 거예요. 그 멘탈리스트라는 드라마가 하반기 때 이제 런칭이 좀 될 거기 때문에 가장 좀 기대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당장 다음 달에는 MBC에서 9월부터 웹툰 원작으로 한 드라마 금수저라고 하는 드라마가 이제 또 방영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차기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차기작이 흥행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살아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가능성도 아주 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삼화 네트워크스를 제가 다른 컨텐츠 기업들보다도 훨씬 더 좀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작가들의 라인업들을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제일 위에서 보시면 뭐 김수현 작가, 이병헌 작가, 강은경 작가, 문영남 작가, 특히 이제 아래쪽에 보면 김수현 작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드라마계 작가계의 데모 역할을 하는 분이고 이병헌은 여러분들 그 극한 직업 아시잖아요. 영화 네. 감독. 그분이 원래는 작가였어요. 작가로서 이제 지금 삼화 네트워크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많은 드라마와 영화들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강은경, 문영남 이런 작가들도 작품들을 보시면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특히 이제 주말 드라마라든지 시청률 고공행진을 해가지고 메가히트를 기록했던 작품들을 갖고 있는 작가들의 라인업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삼화 네트워크스는 특징 자체가 이렇게 작가라든지 PD, 감독들을 직접 계약을 해가지고 컨텐츠에 대한 IP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향후에 우리가 이제 OTT 시장이 더 이제 확대되고 글로벌 OTT와 우리나라 OTT들의 이제 경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이렇게 드라마 IP를 많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판권을 많이 갖고 있는 제작사가 OTT 쪽으로 납품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로열티 수입이 이제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좀 수혜를 많이 입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삼화 네트워크스고 최근에 아주 무거웠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기업들도 실적이 호전되면서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최근에는 또 영화 제작과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에 비하면 삼화 네트워크스는 아직도 지금 박스권 자리에 좀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000원 아래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3,97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4,600원 정도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은 3,5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종목은 콘텐츠 관련주로 삼화 네트워크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또 오늘 무료 방송 준비되어 네, 있으시죠? 오늘은 제가 저녁 7시에 또 생방송이 있기 때문에 생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8시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는 종목들 많이 좀 분석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꼭 매수하셔야 되는 종목들 라인업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장 끝나고 저녁 8시 온라인 공개 방송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또 저녁 8시 김영민 매니저의 무료 방송도 함께 해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2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